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기독중학교 교무부장 최지혜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2022학년도 중학교 학사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유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중학교 1년간의 학사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요한 학사 일정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신방입니다. 가정신방 직접 가정을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부모님과 학생들께 만나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번에도 신방을 가정으로 가는 것은 어렵게 되어서 상담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3월 마주막주 24일 목요일과 25일 금요일에 학부모님께서 자녀의 교실로 오셔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상담 일정은 담임 선생님께서 이후에 밴드를 통해서 이제 안내해 주실 텐데요. 그럼 편하신 시간으로 신청하시고 담임 선생님과 시간 협의하셔서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가정 간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전 상담으로, 방문으로 진행할 때보다 더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만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함께 오셔서 자녀의 신앙과 또 학업, 또 관계, 또 여러 가정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시면 더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그리데이입니다. 저희 이번 그리데이는 6월 9일 목요일 또에서 10일 금요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할 것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숙박형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1월, 2월에 이렇게 2022학년도 학사 일정을 이제 정하면서 그때는 이제 이걸 기대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정했는데 사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숙박형으로는 체험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이틀 동안 당일 체험을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서 학생들 공동체성 그리고 체력 이렇게 함께 기르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데이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체력 검사입니다. 작년보다 얼마나 더 자랐는지 성장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저희가 이전부터는 계속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오전에 이제 체력 검사를 하고 학생들이 하교하는 그런 일정을 계속 가졌었는데요. 올해는 5월 15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고 5월 17일 화요일 날이 스포츠 클럽이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1, 2블럭은 원래대로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오후에 체력 검사를 스포츠 클럽 시간과 이어서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잘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도의 날입니다. 저희 중앙기독학교는 매년 9월 첫째 주 수요일을 기도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날은 특별히 더 마음을 다하여 자신, 또 가정, 친구들, 학교, 나라, 선교사님들, 교회 등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께 받은 그런 사랑을 또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베풀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에 그 능력에 거하는 중2중 학생들로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 정말 뜨거운 기도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도 이 날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자, 다음은 드디어 스포츠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런 날인데요. 이번엔 이 아름다운 가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9월 30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좋은 날씨에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미리 여러 가지 그런 종목들을 정하고 학급별로 연습도 하고 네, 이렇게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 응원 준비도 하고 이런 재미있는 시간들이 함께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학부모 수업 공개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학부모님들께서 직접 교실로 이제 오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기대하기로는 직접 오셔서 우리 자녀들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급에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10월 이제 더 전에 한 9월 말쯤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자녀들의 수업을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소통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 간에 얼마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지, 또 그러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또 성장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비록 3일간의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지필평가입니다. 저희가 지필평가는 이제 8학년, 9학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7학년은 자유학년제 수업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알고 계시는 쭉 앉아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은 7학년 때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서술형으로 이제 평가해서 부모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8, 9학년은 질피평가를 보는데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학기 때는 7월 12일부터 3일간, 2학기는 11월 14일부터 3일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그동안 학습했던 것들을 잘 준비해서 평가받는,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년별 캠프입니다. 학년 말에 진행되는 캠프를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7, 8, 9학년의 이 캠프 일정이 이제 동일한 시기에 진행이 됩니다. 7학년과 9학년은 2박 3일간 체험학습과 졸업 여행으로 가게 되고요. 12월 20일 화요일부터 화수목 22일까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8학년 비전 트립 날짜는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저희의 그 목표에 맞게 해외 선교지를 이제 방문해서 선교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지 또 할 수 있을지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비전 트립, 해외로 나가는 비전 트립을 기대하면서 날짜를 넓게 잡아 놓았습니다. 12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가 이제 큰 틀이 되는 거고요. 어떤 식의 비전 트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날짜는 이제 좀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제발 좋아져서 함께 우리 8학년 아이들이 비전 트립을 갔으면 좋겠네요. 네, 기도해 주세요. 자, 다음은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이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은 개정이 될 때마다 중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출결이나 현장 체험학습, 또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결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상 출결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출결 확인서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밴드를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출결 확인서 양식은 밴드에도 있고요.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 또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결석에 대해서 볼 건데요. 결석에는 출석 인정 결석, 그 다음에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출석 인정 결석의 경우에는 천재질병이나 아니면 요즘에 많이 해당되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안내해 드리는 또 밴드에 이미 안내가 된 그런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조사로 인한 경우인데요. 보통 저희 중학교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경우는 조부모님 이나 증조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간 출석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 결석입니다.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그런 출결 확인서를 그 질병 결석이 발생한 날 포함해서 5일 이내에 함께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셔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즉, 이제 하루 이틀, 아파서 이제 결석을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의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출결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이제 이미 인정된 그런 기저질환을 가진 민간군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들은 질병과 관련해서 결석을 하는 경우에 이 질병 결석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안들은 이미 사실 어머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미인정 결석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하는 경우인데요. 사실 고의로 결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요. 합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하면 앞에 있는 출석 인정이 되거나 또는 질병, 이 두 가지가 아닌 경우는 모두 합당하지 않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인정 결석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지각, 조퇴 결과입니다.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간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지각이에요. 우리 학교는 몇 시까지 등교해야 되지요? 다들 알고 계시죠? 9시 등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9시에 종 치기 전까지 교실로 이제 등교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종 친 이후에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학교 시각 사이에 이제 먼저 하교를 한 경우겠죠. 저희가 요일마다 학교 시간이 다릅니다. 이 사안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월요일은 오후 4시, 화요일 오후 4시 50분 스포츠 클럽이 있어서 그렇죠. 수요일 오후 4시, 목요일 오후 3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마칩니다. 그래서 이 시간보다 더 먼저 하교하게 되면 조퇴가 됩니다. 결과는 수업 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가 되는데요. 이런 일은 사실 거의 없지만 중간에 잠깐 빠지게 되면 결과 처리가 됩니다. 이 지각조퇴 결과는 한 번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지각조퇴 결과를 합하여 3회인 경우에는 결석 1회와 같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인적 지각이나 조퇴 결과가 없으면 좋겠죠. 다음은 현장 체험 학습 안내입니다.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 57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체험학습 인정 기간은 원래는 연 20일 이내입니다. 근데 이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염려되시는 부분 때문에 가정학습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원하시는 경우에 현장 체험학습 원래 기존 20일 이외에 연 37일을 더해서 추가로 가정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기존의 목적인 이 현장 체험학습의 목적, 친인척 방문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것은 연 2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요. 이후에 더해서 37일을 코로나 가정학습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 절차는요. 밴드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대로 체험학습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 주시게 됩니다. 계획하신 그 체험학습 날짜 적어도 일주일 전쯤에는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께서 확인하시고 이 내용이 교회 현장 체험학습에 이제 맞다라고 하시면 학교장 심사를 이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승인 통보를 받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가능하십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교회 체험학습을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는 이제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고요. 신청서와 보고서까지 다 이제 사실 확인 후에 출석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셨다고 해서 출석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평가 기간 있잖아요. 지필 평가 기간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함께 평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결시생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결시생의 성적 처리를 의미합니다. 이때에는 상황에 따라서 인정점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인정점 부여 시 기준점은 먼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 학기나 아니면 이전 학년도에 동일 교과 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결시생의 이전 학기 또는 이전 학년도에 그 동일 교과의 지필평가, 수행평가 점수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 학년이나 이전 학기에 그 교과, 동일 교과를 배우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교과는 해마다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기, 현재 학기 동일 교과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학년 평균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럼 이 기준점을 이제 기반으로 100% 인정점을 반영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가 있는 경우, 또 경조사로 인한 결시, 어쩔 수 없이 거기 참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100% 인정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기준점에서 100% 인정점이 됩니다. 80% 인정점을 반영하는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결시입니다. 그래서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확인서들이 있을 때에 질병 인정을 받아서 네, 지금까지 학사 일정과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담임 선생님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